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92년의 리우 환경선언, 아까 말했던 린 화이트라는 학자는 1967년에 사이언스 잡지에다가 발표를 했죠. 기독교가 환경운동의 주범이다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안 바꿔진다면 아무리 범인류적인 차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노력해도 안 된다. 지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에요. 근데 1960년 린 화이트 발표 이후로도 1974년에 스톡홀름 서론,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보존하다가 로마 클럽 보고서 나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1992년에 리우 환경선언이 나오죠. 잘 아시죠? 리우 환경선언이 나오기까지만 해도 개발이냐 보존이냐 가지고 인간은 서로가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로섬 경제 성장을 제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또 엄청 높은 실업자가 발생되니까 타협한 것이 리우 선언이에요. 개발과 보존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이 리우 선언이에요. 소위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 말은 좋죠. 그러나 이것도 사실상 양립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발하면 반드시 자연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리우 환경선언 이후로 전 세계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자연과 인간은 더불어서 공존할 수 있는 것처럼 왔어요. 맞죠? 자연이 살아났습니까? 2010년 파리 기후협약도 생기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조천호 박사뿐만 아니라 많은 기후학적 경고도 줬고 노력도 했습니다. 탄소 중립 그것도 지금 제로섬 그것도 지금 그 일환이 그렇죠. 이것도 노력을 했는데도 지구는 계속 망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나설 수밖에 없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운동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유엔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안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준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운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기존의 환경이론을 기독교 생활점에서 비교 분석하고 기독교 환경운동 실천 방향을 모색해 보조하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모포대학 교수, 크리스찬 교수, 크리스찬들이니까 크리스찬 교수로서 양심을 가지고 우리 환경을 해보자. 우리의 힘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면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했던 것이고요. 린 화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생태적 위기의 뿌리, 히스토리컬 루트, 이 논문에서 이 모든 환경 문제의 근원이가 종교적이었던 거예요.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 자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연을 난도질할 수도 있고 자연을 우상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보는 관점이 바꿔져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대해서 뭔가 생각을 바꿔라는 것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자, 그런 논문이 나온 뒤로도 기독교인들은 생각이 안 바꿔졌고 세상은 세상대로 노력을 아무리 해도 환경은 망가져가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럼 얼마큼 위기가 왔느냐? 그 위기를 보여주는 하나예요. 아웃룩을 하죠. 여기 보면 이제 글씨가 좀 작죠? 크리스찬이 안 바뀌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제시를 했습니까? 응? 제시를 했어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거 없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사이언스 논문 발표 끝난 거예요. 네. 논문 발표 끝났는데 이제 묘하게도 제가 이 사람 논문을 1981년에 봤습니다. 대학원 다니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리나의 기독교 이슈가 될 줄도 몰랐어요. 대학원 다니면서 내가 기독교 환경운동에 대해서 기독교를 정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사이언스는 세계적인 권위적인 학회입니다. 세계적인 학자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반박을 했어요. 대학원 세미나 시간에 린 화이트에서는 틀렸다.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다.
근데 제가 주장했던 것을 91년에 저희 논문을 발표한 것인데,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환경은 악화된 것이고, 그건 기독교 노력도 없었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리스크가 있는데, 꼭 여기 이것이 안 나오네. 여기. 빨간색 안 나와요. Climate Action Failure. 임팩트 충격이죠. 4.0 충격. 가능성. Climate Action Failure가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기후 위기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지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일이 설명하기 힘들고요. 그 다음 여기도 보십시오. 자, 2018년만 해도 클라이메이트 액션 펠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이버 해킹이니 뭐 이런 문제, 원자 핵 문제 이런 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때부터는 급속도로 기후 위기 문제가 커졌어요. 2019, 20, 20. 코로나 오면서 더 경각심이 높아졌겠죠. 아무튼 클라이메이트 액션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기후 위기를 단순하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1850년대 온도 0.0으로 규정했잖아요. 근데 이때에 비해서 지금 평균 온도가 2020년에 1.1도 올랐어. 지금 2023년이잖아요. IPCC 보고 1.2도 올랐다 그래요. 이제 좀 있으면 1.5도까지 올라가면은 한계입니다. 1.5도 이상 가버리면은 통제 불가능한. 그게 기후 위기를 경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전 세계 온도가 지금 바닷물의 온도가 이렇게 빨간 줄이 아주 위험해졌어요. 덴시티가 4, 6, 8까지. 메린 히트웨이브, 열파. 우리 대한민국 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해안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현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바다의 온도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것은 상당히 열파가 심각한 단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카본 다이옥사이드. 기후온난화의 주범을 이산화탄소로 봅니다. 온실 가스들. 그래서 300 ppm 단계가 1886 기준이죠. 그러다 지금은 2021년에 410, 20 ppm.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온난화의 주범이 지금 이산화탄소로 지금 기후학자들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래서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미티게이션, 안화 시스템, 어댑테이션, 적응 두 가지를 해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적응해 나가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기존에 잘못된 이산화탄소를 뿜어댔던 이 모든 잘못된 죄악을 돌이키고 스톱을 해야 되는, 이것을 다 하지 않으면은 기후 온난화 위기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이겁니다.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것. 또 공장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을 요즘 ESG 운동이 벌어지잖아요. 기업인들도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만이 서로 무역할 수 있는 이 규제도 강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에코프렌드 트랜스포테이션, 자동차 대신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도 걸어다니는 게 제일 좋죠. 이런 거 하나하나. 또 시스털 이팅, 우리 이 목사님 잘 아시는 고기 먹지 말고 이렇게 베지테이션, 식물을 먹는다든가 이 모든 운동들이 실천 운동으로 빨리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 안에도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제가 조경가기 때문에 여름 운동을 제가 많이 못 다녔죠. 그 다음에 awareness raising. 우리는 서로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사실 여러분과 같이 이거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물 전략, 에너지도 전략, 그 다음에 agricultural species, 지구 온난화에 잘 정할 수 있는 식물, 농작물, 이런 것도 우리는 개발해 내야 됩니다. 나무도 이왕이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잡아먹고 산소를 많이 내놓을 수 있는 백합나무 같은 이런 나무를 적극적으로 많이 심는 노력가 또 필요하겠죠. 또 해안가는 좀 위험합니다. 언제 쓰나미 올지 모르니까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은 북극에 얼음도 막 녹아대니까 이상한 벌레들도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도란 섬에도 가보세요. 옛날에 못 보던 이상한 벌레들이 많고 새들도 색깔 있는 새들이 많아졌습니다. 난대림, 온대림에서 난대림, 아열대림으로 지금 바꿔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상한 곤충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모기 조심하세요. 우리 대학에서 재작년에가 모기 물려 죽은 젊은 교수가 있었어요. 나이 많다고 죽은 것이 아니에요. 젊은 교수도 모기 물려 죽었다니까요. 이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는 저 무주구천동에서 양봉하시는 인도 선교사님 계시는데 찐득이에 물렸는데 죽으려다 살아났어. 이상한 벌레들, 해충들 많이 나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드 베리어, 이번에 홍수 나니까 보세요. 물난리 나불잖아요. 지하차도 그냥 금방 범람이 오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기후 재난에 대비한 노력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이죠. 실천 운동입니다. 온실가스 주범이라 했죠. 자동차,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줄여야 되고, 또 공장만 문제가 아니에요. 농촌, 가축들 나오는 아산화질소, 메탄가스, 또 에어컨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들, 불화탄소, 이것이 전부 다 온실가스입니다. 주범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주범은 이산화탄소.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더워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가 좀 몇 가지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실감 있게 가시려고. 세계적인 문제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 문제라는 거죠. 농작물이 사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과가 상주라든가 대구 이쪽이 주산지였잖아요. 지난번에 가니까 강원도 양구 가봤어요. 지난 추석 때 강원도 양구의 사과들이 엄청나게 잘 지었어요.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나라도 뜨거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과 재배 여러. 그 다음에 아열대 기후죠. 아열대 기후가 이렇게 남부지방으로 됐는데 앞으로 2071년에는 중부지방 이분까지 전부 다 아열대 기후로 들어온다는 예측 보고서입니다. 생태계도 변화되고 있죠. 아열대림, 난대림, 냉온대림. 강원도 저 산골짜기나 이제 냉온대림이고, 우리 전라도도 이제 난대림에서 아열대 쪽으로 바꿔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나무도 지금 많이 말라 죽어가요. 이렇게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1990년대 와서 우리 목포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환경운동이었습니다. 뭐냐면 영산강 4단계 사업 매립은 결사반대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김영준 농부장군 때 백지화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김성훈 농림부 장관이었구나. 김성훈 농림부 장관님이 그래도 중앙대학교 교수 출신이었고 저하고도 잘 아는 사이고 합리적이었겠죠. 갯벌 메워서 뭐하냐. 농진공에 사는 것은 농사지을 땅을 더 늘리기 위해서 갯벌을 전부 다 매립해서 농경지 만든다는 소리인데 쌀도 지금 수요가 안 되는데 구템 맥불프가 뭐 있느냐. 근데 김성훈 장관은 합리적인 분이어가지고 받아들였어요.
농진공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야 저희들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열어지는데 그 한 부서에 조직을 통제하기는 대통령도 못 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해가지고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요 일대는 살아났어요. 살아났습니다. 제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농림부 연구과제를 3억인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일대 생태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갯벌 조사 모든 거 다 하고 일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보고서도 제출한 적이 있죠. 환경운동의 성공 사례입니다. 아까쯤에 우리 황해도도 바다가 열파가 뜨거워졌다고 보셨죠? 실질적으로 그래요. 30년 동안 서해바다에 매년 3.3mm씩 증가해서 9.1cm 정도, 10cm 정도 해수면이 상승됐다는 그런 내용이죠. 앞으로 더 올라가면은 72cm 생각합니다. 얘들은 투쟁이잖아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은 호란을 들고,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그런 사상 가지고는 세계를 구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많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크리스찬 교수님들하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을 기독교관이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나, 자연을 잘 관리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되 창조주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선을 지키자. 기독교는 자연을 그대로 놔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연을 헐집에 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성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또 소명을 잘 감당할 것이냐. 정리했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정리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들한테 공론화 시켰고 이밖에 목사님이나 뭐 신학을 하신 분하고도 검증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환경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인간 생존을 위한 동식물 살상에게 아까 동물 나왔죠? 최소화해야 된다. 불교는 아예 살상을 금지하지만 기독교는 살상을 금지한 것은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로 사람에게 식물만 먹지 말고 동물도 먹으라고 먹이를 줬잖아요. 이런 거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기독교 환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사회학, 건설행위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주술적 태도를 지향해야 된다. 자연을 신비주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과학적이고 주술적인 방향으로 가버려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귀신 들렸다 그러고, 사람 물에 빠지면 거의 귀신 들렸다 그러고. 지금도 귀신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왜 안 들어갑니까? 대통령부터.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주술적인 태도가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또 해결해 줘야 될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목포 KBS에서 제가 한 20년 이야기예요. 강대 때 PD가 저한테 와서 제가 광주에서 목포대가 출퇴근을 하니까 교통사고 제일 많이 내는 거 어디냐 모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사명감 있는 기자를 한다면 하루 밤 새워서 그 지점에서 자동차 관리해봐라. 신호등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귀신 붙었다고 하지 말고 거기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석을 해봐라. 했어요. 특집이 돼가 전국 방송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는 서울중앙방송 가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비과학적인 신비주의적인 뭐 이런 것에 그냥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따져서 사고 안 나게끔 설계를 하고 디자인하고 안전사고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물난이 났을 때 아까운 생명 많이 잃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미리서 다 점검했으면 안 죽을 수도 있는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이번 장마를 대비해서 제가 영산강 다 돌아다녔습니다. 어제는 영산하구까지 가가지고 비 다 맞으면서 홍수 위험수 얼마나 왔는가. 영산포, 구진포, 제방이 무너지지 않는 거 다 돌고 돌았어요. 문제 있다면 당장 공무원 탐다고 이야기를 하려고요.
관심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환경을 지키는 청직이란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주는데 공무원들이 마다할 리가 없어요. 고맙게 생각을 하지. 자, 온난화 멸종에 처해 있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초교파 교회, 범기독교 기관들 연대할 뿐만 아니라 정부, NGO, 국제기구 등 공익단체, 지역사회 주민들과도 상호 연대해서 협력하여 훼손되거나 무너진 환경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간, 사회, 동식물, 생태 환경의 총체적 회복을 통해 모든 피조세계의 샬롬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희망한다. 근데 제가 구체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 목포대학 교수님들한테 당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막막하죠. 환경은 어디부터 출발해야 할지 모르고. 근데 제가요 희망을 하나 가진 거 있어요. 농촌에서도 축산 사업을 하면서 아질산염 같은 거, 메탄가스 같은 거 많이 발생을 했죠. 농약을 많이 쓰죠. 결국은 농촌에서부터 환경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토양이 오염되고 먹거리가 오염되고. 그래서 희망은 뭐냐? 우리 시골에 가면 마을마다 교회가 하나 정도 있더라고요. 시골에 교회가 하나 있으면 그 교회 교인들이 농사 짓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교회 목사님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정말 똑바로 하고 이박현 목사님 같은 사명감 있는 목사님들이 곳곳에 많이 나온다면 희망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 대학 교수님들한테 우리는 농촌으로 가자. 어느 시골에 있는 교회들한테 그 목사님이 SOS 정하면 우리는 가서 우리의 모든 기술, 과학적인 기술을 재능 기부에 돈 받고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돈 내서 찾아가서 도와주고 농촌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촌의 행정 조직이 리장이더라고. 리장의 파워가 막강해요. 군수보다 더 막강합니다. 리장들이 바꿔주면 돼요. 교회 지도자하고 그 지역을 담당하는 리장들이 그 지역을 참으로 사랑하고 태양광이나 무엇이 들어오면 못 들어게 막을 줄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업자들이 돈 갖다 주면 다 사바사 도장 찍어줘. 이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희망 없다. 그래서 우리 대학 교수님들은 재능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 교인들을 가르치고 기독 환경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친환경 농업을 원한다면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이박경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가서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다면 우리 전라남도의 농촌 어느 한 구석부터 뭔가 좋은 성공 사례가 나타나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제가 전남도청 행정공무원한테 전라남도의 각 리장 조직을 다 나한테 알려달라 해가지고 이 표를 얻었어요. 그래서 각 부분별로 리장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또 전라남도 리장협회 회장도 제가 만났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수들이 이런 일을 할 테니까 필요하다면 대학에 와라. 예산은 전남도에서 리장 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많은 경영할 수 있는 이러한 경영박사들이 이걸 가르쳐주고 그런 비용을 도에서 우리는 받고 학술 토론을 하면서 리장 교육을 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사명감 있는 리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밖에 목사님한테 한 2명, 3명만 나와도 나는 우리 농촌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 내용은요, 도시 환경운동이 있지만 우선 목포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농어촌 지역의 교회 목사님과 그 시골의 리장들을 깨우쳐주고 그러면서 농민들이 스스로가 농약을 덜 쓰고 또 축산업을 하더라도 메탄가스 많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 비료 같은 것도 금비 쓰지 말고 천연 비료, 퇴비 이런 거 쓸 수 있는 이런 유기농업 이런 것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나간다면 좀 더 뭔가 나은 환경을 만들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환경 파괴의 주범이 린 화이트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가난한 자를 살리고 돕고 자연을 피조 만물과에도 안식을 지켜주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함부로 자연을 파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대변했고요. 파괴 주범은 기계론적, 자유론적, 환경관의 바탕으로 과학적, 기술, 만능주의
이런 것 때문에 오늘 환경을 파괴시킨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반론했습니다. 또 인구 억제를 통해서 생태적 균형을 이루고자 생명을 경시하기는 유물론적 생태적 파시즘도 대안이 될 수 없고 인간의 욕구만을 충족시켜 끊임없이 자연을 고갈시키는 자본주의적 기능주의도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안은 오직 기독교 환경론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연의 철학적 종교의 의미를 부여하고 우상화시키는 모든 종교 행위도 대안이 올 수 없다. 문제는 현대인들이 자연의 신비감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상실한 데 있다. 자연은 그 이상 아무런 죄 없이 약탈될 그런 대상이 아니고 숭배 대상도 아니다. 인간이 범한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징계가 지구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에 동시에 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지구 환경 문제 해결책은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청지기 권한 범위 내에서 자연을 잘 다스리고 구원자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다 하고 저는 결론을 맺었습니다.